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자꾸 목이 메여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글을 못 믿는 문맹자들이 그 시대 때는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당을 차린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숙박을 하면서 무료로 아버지가 가르쳤나 봐요. 이야. 나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걸 몰랐죠. 와. 예. 계속 얘기하시는데 전부 다 닮아가는 그런가요? 이야기. 예. 남들이 그래요. 네. 선생님 제 점수가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선생님께서 머리를 탁 들어잡고 교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피서멘트 벽에다가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찢게. 코피도 막 쏟아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가 큰일 났단 말이냐.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갔을 때는 시신이 돼가지고 쓰러지지만 않고 목발을 짚고 이 손이 안 펴져요. 꽉 잡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 담임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형제가는 사남 사녀였는데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국으로. 고통 속에 살았죠. 전부 다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대학을 갔는데 행편이 어려워서 입주 과외를 해야 돼요. 밤이 됐어요. 외삼촌이 왔어요. 근데 그 외삼촌이 누구냐면요. 네. 세상에 그 선생님인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주판을 예? 때린 선생님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뭐 좀 강팍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삶, 또 그 이후에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열매 맺는 귀한 희망 가득 얽혀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예뻐했던 아이인데 네.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피를 팔면서 다녔어요. 네. 매혈. 아유.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을 갔는데 또 행편이 어려워서 입주 과외를 해야 돼. 입주 과외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완전 좋은 그 슬라이브 집 2층 집에 네. 저를 입주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 산 사람이 거기 집을 지어주고 고등학교 2학년을 유학을 보내면서 나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 가정교사처럼. 그렇죠. 가정교사 입주 과외. 예, 예. 근데 얘를 가르칠 수가 없네.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아이고.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 전화기 막 돌려서 전화할 때죠. 네.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까지 너무 탈선을 많이 해서 내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나갈랍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오늘 오후 저녁에 그 아이의 애삼촌을 만나보고 나가래. 알겠습니다. 애삼촌하고 상의를 하라는 거죠. 네. 네. 밤이 됐어요. 애삼촌이 왔어요. 네. 근데 그 애삼촌이 누구냐면요. 네. 세상에 그 선생님인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주판을 예? 때린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인 거예요. 그 애삼촌이. 예. 나는 10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너무너무 두근거렸어요. 예. 겨우 참고 눌러오셨던 거 누르고 아니에요? 살았는데. 예. 근데 이제 형제간들은 다 용서하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됐는데 제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분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그분도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예.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사람이라면 네.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네. 사는 게. 그분이 선생님을 알아보던가요? 당장 알아. 내가 인사를 했죠. 선생님이 인사를 해야죠. 예.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으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인사를 했어요. 이분이 갑자기 너가 얘 가정교사냐? 네. 이 자식아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야지 막 욕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선생님 나 이름이 박주정이에요. 알지?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그럴 수 있어? 죄책감을 1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 기대와 네. 달랐네요. 그때 저는 분노해버린 거예요. 아. 제 얼굴이 가끔 가다가 얼굴이 막 굳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을 하면요. 사람 모습이 안 나타날 때 화가 나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주정아 미안하다고 해야죠. 용서할 수 없었어요.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저는 분노로 이끌었어요. 그렇죠. 분노를 이끌고 아주 나쁜 마음도 가졌네요. 해하고 싶었어요. 그분을 그렇죠. 해하고 싶었어요. 예. 형제간들이 정말 통성기도라고 난리가 났어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네. 용서해라. 너는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용서해라. 대학교 생활을 그렇게 했네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큰 회사를 다녔어요. 네. 6개월. 네. 방황하기 시작해. 안 맞아요. 예.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도피처로 중이 되었네요. 예? 중이 돼야겠다 맘 먹었어요. 중이 돼. 어머나. 그래서 왜 중이 돼야겠다 생각했냐면 대학교 다닐 때 템플스테이 갔던 그 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숨고 싶은 거예요. 네. 갔죠. 이런 새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 도량식을 하고 있다 나를 쳐다보고 누군고 꼭 스님들은 고자를 붙여요 뒤에다가. 네. 예, 옛날에 절에 왔던 템플스테이에 왔던 학생입니다. 무슨 일로 왔는고? 저는 사회 부적응을 해서 지금 선생님 아니 뭐 여기 중이 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대 중 가. 헛소리 마라. 일찍 너무 좀 캄캄하니까 저기 방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거라. 아유. 스님은 상담 능력이 제로예요. 막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 중의 역할. 배우셔야겠네요. 맞아요. 그런 거 뭐예요? 잘한 말만 돼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생활이 됐는데요. 그 중3년의 생활이 저로서는 많은 그 번민의 생활. 그다음에 도망가서 뭔가 거기서 구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네. 그리고 그냥 도망 나온 거죠. 네.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심적인 모든 번뇌에 대한 해결을 못 보신 못한 거죠. 거죠. 네. 그렇죠. 도망되고 나온 거죠. 예. 네. 도망되고 나와서 이제 대학교 지도교수가 나를 내가 만나러 갔죠. 선생님 나 서울에 있는 큰 회사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고 했더니 내가 머리가 빡빡해서 네. 교도소 갔다 왔냐?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머리가 왜 그러냐? 네. 중인데요. 너 이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어머나. 막 케미칼 엔지니어가 이놈아 막 뭐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본인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하래요. 그래서 아이고. 석사 박사를 해요. 음. 근데 석사까지는 마쳤는데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수님 저 아무래도 파트타임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92년도에 네. 선생님이 되었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 책 읽으면서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린 시절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 저 같으면 학교와 관련된 직종은 거들떠도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어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는 네. 그 자체를 싫어했을 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가장 가운데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네. 처음에 내가 교사가 돼야겠다는 결심이 저는 어떻게 하셨을지 참 궁금해요. 나는 아주 솔직히 말해서 네.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아.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공대를 갔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가 가서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 할 수 있는 게 선생님밖에 없어서 시험을 봤고 92년도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실망을 해서 그만두었고 또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다시 선생님 시험을 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가 나오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네. 나는 이 애들 만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네. 그럼 언제 이 애들한테 묶였느냐? 네. 10평짜리 아파트에 8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네.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이 애들을 안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애들 버려보고 가면 이 애들이 추천한 나머지 애들은 누가 또 데리고 살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대학교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못 간다. 그래서 난 이 애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되었고 나는 선생님에 대한 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선생님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네요. 네.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든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소스를 다 제공해 주었고 네. 에피소드가 707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자고 하고 드라마를 만들자고 저를 괴롭히잖아요. 아, 다른 데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어디하고 할까 고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만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이게 막 풀어도 그냥 귀한 보따리 보물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야기의 가장 다 중심은 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네. 어떤 삶이 선생님은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듣기에는 선생님의 삶 속에서 이어져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선생님이 아까 엎드려서 배 깔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셨던 모습에서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품에 안고 학생들을 그러네요. 지도하셨던 맞네요. 모습 예, 또 그리고 아. 본인은 힘들어도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베풀었던 모습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동행해 주셨던 모든 모습이 이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네요. 그런 마음을 듣는 저희는 네.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해주셨던 뭐 말씀? 아버지는 저에게 그 명시적으로 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 훈장이셨으니까 앉으셔가지고 그 형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저는 스며들듯이 받았는데요. 네. 그 이야기는 앞으로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해라. 이 말을 늘 제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그 부지런함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연세에 비해서는 효행, 선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창이란 말을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창조적이란 말을 했던 거예요. 이야.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을 빗대면서 저 아이는 금을 주어도 동으로 만들어버릴 애기다. 아하. 근데 이 아이는 쌀을 갖다 줘도 금으로 만들 아이라고 이름을 지칭하지 않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 설명을 하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 이 이야기를 여러분 1960년도에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셨던 그분이 거. 그러니까 살았었어야 돼요. 살았으면 예. 아니 저는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귀한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마음에. 그럴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몇 배로 다 결실을 맺고 계시잖아요. 그 역할을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죠. 보죠. 네네. 그럴까요? 네. 근데 그 아버님이 아주 가끔이라도 꿈속에 한번 나타난 적이 있는지요? 가끔이 아니라 네. 그 담임 선생님한테 그 대학교 때 만난 그 뒤로부터는 거의 저녁에 제가 아버지를 만날 정도였어요. 그러셨구만요. 예, 이제 그 분노가 사그라든 게 다시 나니까요. 그러면 분노를 갖고 꾼 꿈이라 좋은 꿈이 아니에요. 좋은 꿈이 아니죠. 욕이에요, 욕. 아이고. 나쁜 놈, 뭔 놈, 막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결혼해갖고 살 때도 그만 좀 하시라고. 그렇죠. 그만 좀 하시라고. 예. 그 분노가 예. 그분을 용서는 했네요. 얼마 안 됐어요. 한 5, 6년 됐네요. 그러시군요. 제가 교육장 공모를 할 때 네. 내가 마지막으로 교육장으로 정년을 할 건데 한 사람의 원망을 갖고 내가 일생을 망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네.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한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우리 형제간들한테 가서 사과하시오. 예. 그다음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절은 하지 않더라도 가서 기도하시오. 예. 했어요. 그랬더니 예. 산소에 가서 기도는 하겠는데 네. 너희 형제간 앞에 가서 용서는 못 구하겠다. 왜? 두렵고 미안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했던 장독대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제가 그분께 드렸어요. 네. 비싼 용서의 거예요. 표시인가요, 예, 선생님? 예, 드렸어요. 네. 정말로 내가 아끼던 그림이에요. 장독대. 네. 예. 그런데 잘못 드렸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분은 그 장독대를 보면서 계속 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저는 용서해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선생님도 다음에 우리 아버지 산소가 비탈져 있는데 이렇게 평판하게 만들 때 나도 좀 돕고 싶다. 같이 돕고 싶다 할 정도로 네. 마음을 풀기는 했네요. 아마 그러나 선생님께서도 용서의 메시지를 보실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마음 풀었는데 그래도 가끔은 또 사람인지라 아이고, 올라오고 그럼요. 그러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아버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버님의 삶이라든지 교육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이어가고 있다 하는 확신이 드는 때가 있는지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날 때는 네. 밝고 즐거운 표정을 안 보여주세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투영시켜서 그런지 예. 항상 싸늘하고 예. 그냥 멀거니 쳐다보는 막 원망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내가 만든 아버지죠. 허상이죠. 예. 꿈은 반대랍니다. 그럴까요? 예. 네. 꾸고 나면 더 가슴이 아프고 예. 더 힘들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아버지가 나한테 화나지 않는 표정으로 나올 때가 한 번 있었네요. 어허. 그거 설명해 드릴까요? 예. 네. 2015년에 네. 비가 많이 오는 6월 달이에요. 네. 나는 교육청의 장학관으로서의 과장이네요. 네. 한 학교에서 한 중학생이 한 아이를 많이 때렸나 봐요. 교실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아서 눈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화가 나니까 지도 한 방 탁 때렸어요. 네. 저희는 여러 번 맞고. 그때 하필이면 담임선생님이 본 거예요. 아이고. 근데 담임선생님 둘 다 싸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의 길을 이렇게 끌고 와서 둘 다 훈계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2번 때렸대요. 네. 때리는 아이야, 그 아이를 때리는 가해자야 맞아도 싸지만 이 아이는 맞다가 담임한테까지 맞았잖아요. 어. 화가 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아이고. 머리부터 즉사한 거예요. 아, 근데 그 상황에서 거기 그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 장학관에 있는 우리들한테 전화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몇 시에 떨어졌습니까? 3시 20분입니다. 근데 어디 보도자료 보니까 3시 40분인데 어떻게 맞습니까? 혼을 내고 있는 장학사. 어머나. 그다음에 그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이렇게 학교에서 시켰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시켰습니까? 반별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 상황에 그런 조사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담당 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아이가 쓰러지고 죽었고 실려가고 보도 신문 기자들 사진 찍고 난리가 나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살려주라고 한 건데 이걸 따지고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다 오늘 저녁에 모이자. 예.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네. 세상에 학교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그걸 따지고 앉아 있는 게 그분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 1번 순사보다 나쁘다 우리는. 네. 이건 장학사가 아니다. 네. 우리는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무조건 달린다. 네. 전화 한 통화 오면 걱정 마십시오. 우리 바로 가서 그 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혹시 부름이에요? 예, 이게 부름입니다. 선생님? 네. 전화하면 부르면 갑니다. 부르면 무조건 달린다. 이야. 부르면 달려간다. 우리를 이렇게 하자. 와. 24시간 하자. 근데 원칙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24시간 anytime 언제라도 부르면 우리는 달린다. 일을.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끝나지 않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책임을 진다. 끝까지. 네. 세 번째, 이런 문제를 풀려고 보면 절대 우리 교육청 혼자 힘만으로 안 된다. 협업하자. 이게 3대 목표다. 이게 부름이다. 네. 2430 부름이 24시간 내내 30분 안에 도착해서 학교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야. 2430 부름이 와. 그걸 2015년에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년에 약 140건 정도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야. 네. 밤이고 낮이고. 그러니까 지금 2015년부터 지금 16, 17, 18, 19, 20, 21, 20, 24 곱하기 8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출동을 했겠어요. 그게 부름이에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밤 12시가 됐는데 그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건 부름이 전화예요. 네. 네, 강주시 교육청 박수정 과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전화 받아요. 난 한 번도 누구예요 이 시간에 막 이런 적이 없어요. 누구십니까? 뭐십니까? 근데 내 아내는 싫어해요. 당신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그 핸드폰을 잡듯이 내 손도 한번 잡아줘 보세요. 그러고 받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 강주에 있는 뭐 전문계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파붓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죽겠다고 이곳에 나가서 지금 자살을 담임선생님한테 말하고 지금 어디로 나갔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야겠습니다. 부름이 좀 출동해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출동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일단 그 여자아이의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위치를 추적해야 되니까. 네, 주셔요. 난 옷을 입고 1번 누르면 장학관, 2번 누르면 장학사, 3번 누르면 상담사가 벌떡 있나요. 그러고 우리 목표 지점만 이야기하면 전부 우리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이게 부름이에요. 아니 지금 선생님 지금 달려가시려고 예, 가야 그랬죠? 돼요. 부르면 막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누르고 난 그 학교를 향해서 달리고 그 아이의 핸드폰 번호를 바로 강주지방경찰청하고 소방서에 연령하고 있죠. 이 아이를 이치를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학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파붓어요. 앞이 안 보여. 얘들 학교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위치를 찾았다. 아이를 찾았다. 어디냐? 어디 강이다. 감사하다. 또 1, 2, 3에다 문자가 했죠. 이치명경 어디 강. 이게 이제 장소 장학관에 좀 거리 오는 거죠. 갔더니 비가 엄청나게 퍼붓는데 이미 소방차, 경찰차가 다 와 있어요. 뺑뺑뺑 돌고. 이제 이 아이를 찾은 거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내리자마자 이제 거기 뭐 소방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찾았다면서요. 아이를 찾은 게 아니고 그 아이의 휴대폰을 찾은 거예요. 아이고. 그럼 휴대폰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강의 한가운데로부터 1km 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휴대폰만 찾고 애기를 안 찾으려면 뭐하러 왔어요? 이 말을 내가 해버렸네요. 아이고. 이제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뭐예요 당신? 당신이 이렇게 비가 퍼부어갖고 헬리콥터는 못 날 수 있는데 당신 같으면 애기를 찾을 수 있겠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뛰어내렸으면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 다리 밑에 가봤습니까? 이렇게. 가봤죠? 내가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난 척하고 다리로 갔네요. 다리로 가서 그 잘난 척하고 이제 다리를 잡고 이제 밑으로 뛰어내렸는데 네. 이끼가 끼어가지고 미끄러져 본 거예요 손이.
툭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떨어졌더니 물이 못 갔잖아요. 그리고 막 나를 막 물이 쓸고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정말 위급하셨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세요 막 그랬죠. 이제 할 수 없이 섹시하지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고무보트를 던진 거예요. 그럼 얼른 잡았죠. 그 사람들 끄집어. 그리고 다리 위로 날 끌고 올라가. 나를 끄집어 올리면서 이 위에서 막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욕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걸 옆으로 돌려갖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막 욕을 계속 하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다리 1번, 2번, 3번, 4번 저 끝터리에 다리 밑에 하얀 물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착신가 싶어서 올라와서 저거 한번 비춰봐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믿어. 한번 비춰봐 주세요. A는 떨어져서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으니까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4시간 변했군요. 동안이나. 어머 세상에. 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고 물소리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올렸어요. 그죠? 와. 병원 입원시켰어요. 난 그 다음날 그의 학교를 갔어요. 그의 집에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슬레이트 집. 다 깨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비닐을 덮어놨어요. 까만 비닐. 물 못 새게.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중풍 걸린 아버지. 중풍 걸린 아버지, 알코올 중독의 엄마. 그다음에 이 여고생이 가자. 밑에 동생들이 3명.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르미의 3번째 끝까지 책임지도 안 돼. 이거 살려놓기만 뭐해. 내일이라도 또 뛰어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솔루션 해야 돼. 네. 자, 우선 이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의 담임쌤들 다 오셔라. 교장쌤들 다 오셔라. 시청도 오셔라. 구청도 오셔라. 동사무소도 오셔라. 굿네이버스도 오셔라. 월드비전도 오셔라. 초록우선도 오셔라. 집짓기 운동본부도 오셔라. 쫙 모이셨어요. 좀 모입시다. 이 가정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아이 살려놨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은 도울 수 있어. 저 애들을 4명에 대한 학비, 전학 지원. 그다음에 이번에 자살을 하고 시도한 아이에 대한 치료비 우리 지원. 그다음에 이 애들 4명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과외 전부 다 우리 지원. 이거 다 할게요. 대신에 집짓기 운동본부님 저 집 좀 쓸어버리고 집 하나 지어주십시오. 오케이. 꼭 좀 해주십시오. 이 집을 쓸어버리고 이 애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초록우산에서는 이 애들 좀 데리고 살아주십시오. 오케이. 됐습니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님 저 어머니, 아버지 치료 좀 해주십시오. 저 부모가 일단 살아야 이거 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치료를 하고 먼저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미화원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오케이.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아이는 퇴원을 했고 이 집은 좋게 지어져서 새로운 우리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좋게 살고 이 부모들은 치료받고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청소 미화원이 됐고 이 여고생은 졸업하고 삼성전자 합격해서 들어가고 안정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름입니다. 와. 그때 그 아이를 살렸을 때 아버님이 웃고 나요. 이야. 그때가 그 그게 이제 순간이군요. 배점인가 봐요, 아버지에게. 배점이다.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고비 때마다 네. 술 주정병이 아버지라도 좋다. 네. 술 주정병. 그냥 형체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 좋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할 만큼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네. 아버지는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억울하고 힘든 아이들이 없도록, 불쌍한 아이들이 없도록 있는 힘까지 다 해서 만들어 놓고 갈게요. 아니 선생님 그 왜 우리 학교 가면 모범생들이 선생님들이 보면 되게 예뻐하셔요. 네. 성적 잘 나오고 모범생 아이들은 항상 이뻐하시고 꼭 문제 아이들은 좀 안 이뻐하시잖아요. 네. 힘드시니까. 근데 저는- 선생님은 안 그러시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한 애는 네. 뭐 싫어하지는 않지만 네.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내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예. 내 도움이 별로 필요도 않고 네. 그 애들은 가만 보면 다는 아니지만 네. 자기 중심적인 애들이 많아요. 아하. 예. 그리고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네. 또 이기적이야만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애들에는 애정이 안 가는데 약간 뭔가 부족하고 약간 무엇만 대들고 그리고 또 없게 살고 불쌍하고 짠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아이들 보면 내 새끼 같은 거예요. 내 새끼.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 제가 먼저 품을 열어요. 얼른 와. 얼른 와. 그럼 그 처음에 뭐예요? 오늘 와 놀자고. 내가 뭔 교장 선생님하고 놀아.
쌤아 오늘 짜장면 물어가지고 진짜요? 나 혼자요? 다 데리고 와, 그 친구들. 내가 다 사줄게. 그럼 뭉터리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서 내가 저그들보다 더 저급한 용어를 써요. 아하. 떠들고 악쓰고 보면 그들이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무슨 교장 선생님 더 같지도 않구만요. 그 정도가 돼야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눈높이를 네. 맞춰주시는군요. 그러고 나서는 속의 이야기 다 하고 네. 같이 하면은 서로가 보고 싶어져요. 그냥 안 보면.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이 내 주 고객이에요. 대부분. 주고객. 내 주 고객. 네. 그리고 그 애들이 지금도 이제 그 길렀던 707명의 아이들 중에서도 네. 많이 홍역처럼 아프고 나하고 다투고 싸우고 힘들었던 애들이 지금도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비는 만큼 투자하는 시간만큼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아버지들이 불쌍한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고 말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돈으로 뭐 다른 걸로 빨리빨리 해결해 줘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이들은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다릴지를 몰라요. 아이들은 결핍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아빠가 좀 이따 줄게. 뭐 해오면 잘했구나. 이만큼. 아빠 시시해. 조금 더 해봐. 응, 알았어. 이 밀당을 해야 돼요. 부모. 네. 아버지는 예. 자녀하고. 근데 바쁘기 때문에 밀당할 시간이 없어. 얼마? 10,000원? 20,000원 줄 테니까 제대로 해. 그러면 얘는 풍요로움만 있지 결핍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뭘 해주라면 다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들고 악쓰고 자기 독립심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부모가 아버지가 시간 투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와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네네. 밖에 나가서 몇 개 달린 용들하고 싸워야 되고 정말 이렇게 힘든데 네. 집에 와서 아이라도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아이마저 힘들게 하면 아내한테 짜증이 날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내들도 이제는 옛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이만 돌보면 되지만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인 아빠는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이제 아이 케어를 같이 해야 돼요. 아하. 아버지의 역할을 못 해주면 네. 아이들이 학교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아들들은요, 아빠하고 대적이에요. 예. 이기고 싶어 해요. 엄마를 갖고 음. 투쟁해요. 근데 그 관계를 잘못해 놓으면 아이는 다른 방법으로 학교 와서 힘들게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명퇴를 하고 나가면 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부모님들한테 간절하게 호소하고 다닐 거예요. 왜 호소를 하고 다니냐면 10년 동안은 우리 집에서 애들 707명을 데리고 살아봐. 교육청에 들어와서는 임신해가지고 화장실에 애기 낳고 태 잘라버리고 도망간 애들 위한 미혼모 입학기관을 만들어서 그 애들 졸업시켰고요. 학교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 2명 고용해갖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만들어서 마음보듬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1년이면 강주에서 2,000명이 넘는 학업 중단자가 발생해서 이거 안 되겠다. 교육감님한테 학교를 만들어준다고 해주라고 했더니 안 만든대요. 영재학교 만들었지 그런 학교 못 만든다고. 그래서 선생님 100명이 돈 모아가지고 십실방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든 게 용현학교예요. 예, 우리가 다 집 짓고 부수고 돈 모아갖고 만든 학교예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만 그게 전국의 위스쿨의 원조가 됐어요. 용현학과. 아까 의사 고용한 것은 마음보듬센터, 미혼모 애들 위탁교육기관, 교원 범죄 예방위원들, 소위 문제 아이들을 감옥서를 보내지 않고 데리고 사는 제도 등등 수많이 만들어 봤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30년을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에 장학사 처음 시작했을 때의 학교폭력 지수, 성폭력 지수, 자살 지수, 학교 만족도 지수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20년이 지난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부모의 한 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서희초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모님이 무너져 있으면 자녀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서희초 사건에 있는 그 부분 선생님도 그 부모님도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나는 학교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학부모님들한테 호소하려고요.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예. 두 번째, 당신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신의 부모 역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다면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내가 알려드릴까요? 좀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한테 모두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시작을 해요. 와. 예, 그래서 이것을 전국으로 다니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강주에서 수많은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울고 갔어요. 엄청난 반응이었군요. 저렇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하, 그걸 몰랐네. 아,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부모 역할을 못했네요. 2,400명이 와. 한 문화예술회관에 다 모인 건 무료도 아니었어요. 다 기부했지만 그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남, 광주, 부산, 대구를 돌면서 학부모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튼튼하게 자기 전을 기를 수 있는 이 한 축을 만드는다. 이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예. 와, 정말. 돌아가신 아버님의 어쩌면 수건 사업을 다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러한 아들을 보면서 아버님이 하늘에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그 예수님께서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픈 사람,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 난 필요 없다 그 말씀이셨는데 네. 선생님께서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거두고 사랑하셨던 스승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어서 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인하고 지혜로우셨던 아버지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 만약에 생존해 계셨으면 나한테 어떤 힘이 되셨고 위로가 돼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 진학을 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술 주정뱅이 아버지라도 좋다. 네. 술 주정뱅. 그냥 형체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 좋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할 만큼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네.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수능을 보는 날 거의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아까 말했죠. 매여를 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그날 내일 수능을 본다고 하니까 형님하고 작은 형님이 오셨어요. 네. 근데 내일 수능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문제집 위로 못 먹고 내가 피가 계속 흘러요. 아, 근데 형님하고 작은 형님이 나타나니까 나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2시간 동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형들을 안고 내가 우리 형님들 둘을 안고 2시간 동안 울어버려요. 내일 시험 보러 합니다. 서러움이 폭발하셨고. 서러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서러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한테 할 만큼 했어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옆에 없는 거에 대한 그 많은 서러움이 고등학교 3학년 그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 터져버린 거예요. 네. 너무너무 울어버렸어요. 2시간 동안. 네. 그러면서도 막 그 문제집을 풀면서 울었어요. 아이고. 그때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또 사회생활 선생님이 돼갖고도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이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집은 뻘린 저렇게 사는데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놈이 저 애들 저러고 데리고 사니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난 그분들 욕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악의적으로 음해해요. 그렇죠. 저놈은 지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로 아이들 데리고 있는 걸로 하고 있다. 또 여학생들 데리고 살 때는 무슨 어떻게 인간으로 그런 말을 네. 정말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바깥에 들려올 때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거 조사 나왔을 때 네. 죽고 싶었어요. 그거 그렇죠. 미웠어요.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네. 목발을 짚은 손이라도 내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너가 너를 속이지만 않으면 돼. 네. 그 말을 자꾸 했거든요. 네. 너가 너를 속였는가 안 속였는가를 너한테 물어. 이 말을 썼어요. 철학적이었어요. 네. 너가 너를 속이지 않았으면 돼. 가. 그렇게 나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네. 지금도 보고 싶어.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난 힘이 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께서 선생님이 이렇게 힘겹게 어쩌면 교계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구자로서의 모습으로요. 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주정아 아직 덜 이루었다. 덜 네. 이루었고 너의 묘비에 혹시 글을 쓴다면 박주정은 평생을 죽는 순간까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싶어했던 사람이다. 이 문구가 나오도록 살아라. 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 아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네. 아, 그러시군요. 세상에. 아니 제가 아까도 선생님께 도대체 이렇게 불철주야 선생님께서 뛰어가실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했는데 저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버지셨네요. 예.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선생님 기억 속에는 어린 시절까지 아버지의 추억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아버지께 좀 이렇게 아들과 부자지간 아빠 사이에 이야기가 이렇게 오갔는지 그때 그 시절에 사랑한단 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러긴 했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 집은 사남 사녀인데 네. 8분의 1의 이야기가 저한테 오기나 했겠어요. 위에서부터 6번째인데. 그렇죠. 네. 밥 먹을 보리밥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사랑한다가 지금 그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지. 그냥 아버지가 무릎에 앉히셨던 그게 사랑의 네, 그거죠. 표현이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는 내가 키워봐야겠다는 욕심을 갖고 그만큼 키웠던 거죠. 그럼 선생님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께 뭔가 그 마음 그거를 이제 아버지께도 한번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 아버지 참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요. 네. 저기 있는 오늘 아버지 손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를 너무 잘했어요.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네요. 네. 그냥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사진으로 본 거예요. 저 사진 처음 본 거예요. 저거. 우와. 우리 가족들도 지금 너무 좋아해요. 예. 저 사진을 보고. 어디서 찾았냐고.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아, 너무 감사한데요. 만약에 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는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쓰러지고 힘들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당신은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당신아 이름이 먹칠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마무리될 때까지 나 잘 살게. 아버지 이제는 나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계셔. 예. 아버지 뜻대로 우리 형제간들 다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남한테 욕먹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당신 아들이 사회에서 마지막 그날 가는 그날까지 나와 같이 억울하고 힘든 아이들이 없도록 불쌍한 아이들이 없도록 있는 힘까지 다해서 만들어 놓고 갈게요. 이 말 할게요. 이 말을 아버님께 하고 싶어. 목사님 예.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 삶 속에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네. 어쩌면 선생님께서 본인의 아픔을 담아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고자 저렇게 네. 부름이 그 시스템도 계속 주장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해내 가시는 거 아닐까 하는 예, 생각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예수님 한 분이 겨우 12제자를 양육했는데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듯이 선생님의 지금의 노력과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정말 르호봇의 축복,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은혜로 이끄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죽는 그날까지 내 자손들이 아버님이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살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도 시청자님 중에
그러한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면서 혹시 좋은 말씀 한마디 좀 주시면서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지금 감정이 막 네. 북받치셔갖고 예. 아버님한테 드리란 말씀 하니까 그렇죠. 생전 한 번도 안 해봤던 이야기를 예.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예.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할까요? 예, 네. 예. 자녀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저는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자살로 보냈습니다. 그 애들 보내고 창사 자학관으로서 화장터에 가서 부모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아이들 누가 보냈냐고요? 우리 사회가 보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보냈냐고요? 올바른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경쟁의 삶이 다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괴로워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1등, 2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해서 1등을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정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나서야 한다고 하듯이 정말로 저는 제 이야기가 드라마로 또는 영화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목표는 1푼의 돈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 그 모습을 보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도 잘 키우면 저렇게 훌륭해지더라 라는 것을 영화가 실증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실증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분이요, 제 이야기를 아주 혐오스러운 폭력의 살벌한 이야기를 쓴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나는 못한다고 했어. 난 안 받는다고 했어. 난 그런 영화 하지 마라.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아도 되지만 아이들의 고통과 선생님의 고통, 학부모의 고통, 거기서 전부 다 힘들어하다가 정말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름다운 내 이야기를 써달라는 거지. 아이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이 살벌한 이야기 하지 마라. 동백꽃 피는 우렴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써주려면 영화를 돈 안 주고도 난 판권 줄 수 있다. 난 그래서 지금 영화가 됐든 드라마 됐든 정말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작가가 나오면 저는 맡겨서 영화만큼 가장 빨리 국민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드라마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도 방법이 없어요. 드라마와 영화가 나와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서로 간에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살아야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정말 잘 만드는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울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다른 어떤 것부터 우선해야 되는데 제발 제 말을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네. 누가 들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제 마음속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동시간대에 한국에서 수많은 모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박 선생님 모시고 나누는 대화를 제일 기뻐하지 않겠나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프로를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박 선생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본인이 볼 수 있게끔 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진남중학교 교장 박주전 선생님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박 교장 선생님 말씀 속에 보여졌습니다. 시청자님들도 거의 비슷하겠죠. 네. 말씀 속에 은혜만 받지 마시고 가정과 사회생활할 때에 좋은 적용하셔서 새해에는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오로지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품고 계시는 박주정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정말. 그 전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그냥 강한 사람,
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야, 아빠 이제 노인이야. 야, 지하철표도 이제 공짜야. 아버지가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뒤에서 봤는데 굉장히 막 몸도 작아져 있고. 맞아요. 많이 힘드셨죠. 저희 아버지도 계속 이제 기사 일 하시고, 정말 뭐 재활용 분리수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시면서 그때가 그러면 가장 큰 위기였나요? 그때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때. 아, 죽고 싶을 예, 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